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요양원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후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단 한마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후회와 아픔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나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3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방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박순자 할머니께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30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진수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일로 크게 싸웠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왜 위험한 일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신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은 정말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소식을 들었어요. 사업에 성공했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연락처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후 6개월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결국 아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2 김철수 할아버지의 고백.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가장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젊은이, 잠깐 앉아보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를 40년.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았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꼭 와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지. 나는 아빠가 돈 벌어야 너 학원 보내주지라고 말하고 안 갔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어. 베개가 젖어 있더군. 울다가 잔 거야. 아내가 말하길 딸아이가 공연 내내 객석을 둘러보면서 아빠를 찾았다고 했어.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왔는데 우리 딸만 혼자였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다음엔 꼭 갈게라고 말했지. 하지만 다음에도 안 갔어. 또 그 다음에도. 항상 일이 더 중요했거든. 딸분과 지금은 연락하시나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와. 그것도 의무적으로. 대화는 5분도 안 돼. 아빠 건강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이게 전부야.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딸이 결정했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빠 여기가 좋대요라고 통보했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강인한 할아버지께서 말입니다. 후회돼. 엄청나게 후회돼. 그때 그 학예회 한 번 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 1시간이면 됐는데. 딸아이 손잡고 놀이동산 한 번 가는 게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 토요일 하루만 쉬면 됐는데.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자네, 지금 가족이 있나? 아직 결혼 전인데요. 그럼 꼭 기억하게. 일은 대신할 사람이 있어도 아빠는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걸.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에피소드 3. 이영희 할머니의 눈물. 이영희 할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인기가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조용히 부탁하셨습니다. 젊은이, 내 방에 잠깐 와줄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가 쓰려고 했던 편지들이에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에게 쓰려던 편지예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 할머니는 노트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옆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였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하지만 막상 쓴 편지를 건네줄 용기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 나이에 무슨 편지냐는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은 2개월 만에 갔어요.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랑했소? 나는 그때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남편은 내 대답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는 노트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제 영원히 전달되지 못할 말들이에요.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3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아프셨나요? 눈물이 나셨나요? 그럼 잘 느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15년을 일하며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했던 일들은 추억이 되지만 하지 않은 일들은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사과면 20년의 단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작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 친구, 지인 말입니다. 작은 오해나 다툼 때문에 소원해진 관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들을 포기하면서요.
물론 일은 중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기 직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무엇을 떠올릴 것 같습니까? 성사시킨 계약서입니까? 받았던 월급 명세서입니까? 아니면 아이와 함께 웃었던 순간, 배우자와 손잡고 걸었던 저녁, 부모님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입니까?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순위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장 큰 후회가 된다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회의는 참석하되 아이의 중요한 순간도 함께 하세요. 승진을 위해 노력하되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챙기세요. 성공을 추구하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투자하세요.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 일정을 볼 때 가족과의 시간을 먼저 잡으세요. 업무 일정을 먼저 넣고 남는 시간에 가족을 끼워 넣지 마세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가족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주변으로 업무를 배치하세요. 세 번째 교훈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영애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간단한 말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아끼나요?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게 언제인가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을,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이런 핑계들로 우리는 중요한 말들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일 당신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그냥 솔직하게 말할 걸, 왜 그렇게 말을 아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민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가족들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평생 풀지 못한 응어리를 안고 계십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을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미움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할머니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마치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용서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먹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용서는 그 독약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밤을 새워도, 끼니를 거르도, 술을 마셔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몸은 영원히 이럴 거라고요. 하지만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겪고 있는 각종 질병들이 대부분 젊었을 때 무리한 것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허리 디스크로 누워 지내야 하고 나서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운동할 걸, 그때 조금만 덜 먹을 걸, 그때 병원에 갈 걸, 이렇게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20년, 3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꿈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여행 가겠다고, 시간 나면 취미 생활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세계 여행을 꿈꾸셨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시겠다고 돈을 모으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무릎이 안 좋아져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 꿈은 영원히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평생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일, 아이 키우기, 직장 생활에 바빠서 미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지만 관절염 때문에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꿈은 지금 이루어야 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한 달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관계가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VIP실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보다 일반실의 한 할머니가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최고급 시설에서 지내시지만 1년에 한두 번밖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평범한 방에 계시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이 매주 찾아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들과 소원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악착같이 모았지만 정작 자녀들과의 관계는 메말랐습니다. 돈은 남겼지만 추억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 관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의 추억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여덟 번째 교훈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가장 평화로워 보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공책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주 못 와도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밥이 조금 짜도 그래도 입맛이 있으니 감사하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으니 그거면 됐지. 그분들의 미소는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감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 말을 하며 눈을 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참 잘 살았다,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이제 미련 없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싶으신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마지막 한마디를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다짐.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자.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결국 내 인생을 지켜준다. 시간을 돈보다 아끼자.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꺼내야 진짜 사랑이 된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미움을 놓아야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오늘의 작은 운동,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든다. 꿈을 미루지 말자.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관계가 재산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지막 한마디는 분명 후회가 아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후회 없는 하루를 사는 것. 우리는 흔히 성공을 남보다 앞서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웃는 하루.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성공이자 행복입니다. 엔딩 메시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이 3마디 중 하나를 꼭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큰 선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한마디. 그 말이 당신의 인생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